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밝혀진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 특혜 채용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아들의 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면접위원을 교체하며 선관위의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도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선관위의 본분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입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월 인천시 선관위에서 경력 경쟁 채용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인천 선관위 총무과장에게 전화하여 경채 계획을 미리 확인하고 아들의 합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고가 발표되기도 전에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아들을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채용 절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면접 과정에서도 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특정 면접위원을 배제하고 자신이 신뢰하는 A씨를 면접위원으로 지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김씨의 강화 출신의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는 발언을 하여 면접관들이 김씨의 아버지가 김 전 사무총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최종 합격하였으며 이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아들의 채용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사무총장의 특혜 제공은 계속되었습니다. 2020년 1월 김씨가 강화군 선관위에 임용된 이후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의 조기 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원래 강화군 선관위에서 최소 3년 동안 근무해야 인천 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었으나 이 기준을 1년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인사도작이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선관위의 인사 원칙이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너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의 주거 문제까지 해결해 주려 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강화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관사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천 선관위에는 민관사가 없었고 이에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시설과장에게 전화하여 인천 선관위에 관사를 배정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신규 관사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에 개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월세는 인천 선관위에서 지급한다는 특약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 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이며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청탁을 넘어 선관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아들을 부정하게 채용하고 인사 절차를 변경하며 주거 지원까지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기본 원칙인 청렴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였고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11월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결정이었습니다. 비록 구속은 되지 않았으나 김 전 사무총장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과 특혜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선관위 내부의 부패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감시와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시 기구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가 조직을 개혁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관계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관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부정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감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찰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모든 절차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특혜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선관위의 개혁을 지켜볼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더욱 엄격한 내부 개혁을 단행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부패를 단호히 척결하고 공정한 채용과 인사관리를 확립하는 것만이 선관위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